사상 감정을 훌륭한 음악 예술적 형상으로 보여준 모란봉악단. 흉년은 최고 사령관 동지처럼 살며 싸우자. 우리 원수님을 돕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하종대입니다. 음악이 때로는 수천 수만의 총포를 대신했고 수백 수천만 톤의 식량을 대신했다. 과거 김정일도 정치에 있어서 음악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는 음악 정치로 표현될 만큼 예술을 통한 선전선동을 중요시하는데요. 최근 북한은 모란봉 악단을 격찬하며 도약을 선전했다고 합니다. 이 선전에 담긴 북한의 속내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한서희 탈북 배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안찬일 소장. 예. 자, 김정은이가 모란봉 악단을 연말에 아주 격찬을 했다. 예. 뭐 때문에 그렇게 격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김정은 시대의 얼굴, 목소리, 이게 모란봉 악단이 집대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음악 정치, 과거 아버지가 하던 음악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특히 이제 당의 목소리, 입으로서 이 모란봉 악단을 아주 일반화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5월 달에 그 예술인 대회를 열렸는데 거기에 현송월 모란봉 악단 단장이 대좌를 달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옛날부터 대자였어요?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온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군복 입고 나타난 적이 없는데 아하. 이번에 일약 대자를 달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겠죠. 네. 30대 후반이 대자를 달았으니까 북한군에 이런 계급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예. 원래는 장성택 숙청됐을 때 이게 모란봉 악단이 장성택이가 이끌던 악단이어서 그 현송월 단장도 같이 숙청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설이 있었는데 약간 가서 혁명화를 거쳤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네. 이 현송월이 그 예술인 대회에 나타나서 대자를 달고 나타나서 하는 연설이 네. 과거 모란봉 악단은 탈선했었다. 말하자면 뭐 미키마우스니 무슨 로키니 이런 걸 한 게 그 장성택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탈선됐다 그러면서 새로운 스타일로 김정은이 이끌어줬다. 아, 그러면서 서구풍을 한 거는 탈선이다. 그렇죠. 서구풍한 건 잘못됐고 이제부터 미녀풍으로 북한식으로 창조적으로 그때 갔다. 옷도 좀 상당히 짧게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치마가 상당히 짧아지고 그랬는데 그 뒤엔 뭐 조종사복도 있고 치마도 좀 길어지고 스타일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장성택 스타일에서 모란봉 악단을 김정은 스타일로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이 말하는 창조기풍이죠. 창조기풍. 네. 네. 자, 한서희 씨. 네. 창조기풍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준 과업은 무엇이든지 그냥 밤을 새워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걸 이제 결사 관철하는 것이고요. 네. 또 기존의 뭐 기성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걸 해라라고 하면 그걸 그냥 뭐 무조건성이죠. 무조건 뭐 어떤 뭐 시련이 있어도 무조건 해내야 된다. 네. 또 그 속에서 정말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창조 기풍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번 북한이 주장하는 창조 기풍, 대표적으로 바다 만풍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한 소장님. 지금 들어보면은 네. 우리 옛날 민요풍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저게 바로 장성택 스타일에서 탈선이라고 비판하고 지금 김정은 시대로 바뀐 게 저 스타일인데 네. 저거 어떻게 보면 60, 70년대 북한에서 많이 부르던 그
바다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바다의 네, 노래. 바다의 노래. 그때도 그게 물고기잡이고 이번에도 이제 김정은의 물고기잡이를 간접적으로 칭송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그 노래를 다시. 잠깐만요. 지금 저 노래를 부를 때도 저렇게 짧은 바지입니까? 지금 저거 옛날 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최근 것도 저렇게 짧은 바지입니까? 복장을 보니까 조금 전에 복장 같기도 한데 저 최근엔 좀 복장 자체는 치마가 네.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길어진 것 같다. 예. 그 짧은 거는 서양풍이라 날라리풍이라고 해서 좀 배격을 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게 짧아졌다는 게 탈선이니까 이제 조금 길어져야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근데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모두 김정은 장군의 덕이다. 네. 북한에서 원래 다 이렇게 나옵니까? 모든 성과가 다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도 김정일 장군님 장군님 덕이고 덕분이라고 이번에는 하고요. 김정은 장군의 그래서 덕이고. 김정일 때는 그 민물고기를 많이 키웠었어요. 양식을 예. 해가지고 메기 때가 뭐 num실 춤을 춘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것도 이제 장군님의 운덕으로 해가지고 또 네. 한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또 이제 바다로 나가서 민물고기 양식이 잘 안 되는데 이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네요. 자, 안 소장님, 지금 김정은 얘기가 어로공들이 잡는 물고기 한 마리가 포탄 한 발, 예. 총탄 한 발과 같다. 왜 저렇게 물고기 수확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서희 씨가 설명한 거 똑같이 정확히 설명했는데 네. 김정일 때는 이제 주로 육지였거든요. 저 말은 김일성 때는 황소 한 마리는 포탄 한 발, 닭 한 마리는 총탄 한 발. 이 말을 김일성 때는 황소 한 마리가 총탄 포탄 한 한 발, 발. 그리고 닭 한 마리가 총알 한 발. 총알 한 발. 그런데 김정일 때는요? 지금 김정일 때는 뭐 그게 민물고기가 소나 닭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바다로 나가서 공짜를 좀 김정일도 있네요. 보니까 의막이 때로는 수천 수만의 총포를 대신했고 수백 수천만 톤의 식량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결국은 사람들의 뇌세포를 잡는 거, 그렇죠. 결국은 세뇌 교육을 하는 것이 식량 그리고 국가 안보하고 버금간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선군 정치다 보니까 뭐 비교 기준 자체가 포탄이니 총탄이니 여기에 다 갖다 이제 짜맞추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김정은이는 바닷물고기가 바로 포탄, 한 발? 총알과 같다. 그렇죠. 예. 결국 보면은 김정은이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악단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김정일 때하고 좀 달라졌죠. 그렇죠. 좀 잘 나가는 악단이 예. 무람봉 악단은 결국은 김정은 때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뭐가 잘 나갔어요? 김정일 때는 이제 만수대 예술단이 70년대 제일 잘 나갔고 또 만수대 만수대 예술단. 그거는 김일성 때. 김정일 때입니다. 물론 김정일 김일성도 같이 있었던 동시대인데 예. 바로 그 만수대 예술단의 무용수 최고의 무용수가 현재 김정은이 어머니 고용이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가 거기서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보천보 전자악단, 왕재산 음악단이 전자악기들이 들어오면서 80년대 좀 장르가 좀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에서 좀 중규모로 갔다가 네. 지금 이제 모란봉 악단은 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장성택이 지도할 때는 소구풍으로 갈래다가 예. 이게 장성택이 날아가면서 다시 또 민요풍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또 이설주는 우리 저 한소희 씨도 거기 있었지만 잠깐 그 은하수 가는 악단 전신이 그 인민보안부 악단인데 그게 이제 이설주도 있다가 결국 김정은과 결혼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의 예술인들은 이 지도자에게 시집을 가고 근데 최고 지도자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 최용의 며느리가 무슨 황은미라든지 네. 최용의 또 와이프가 무슨 강은실이라고 무용수라든지 북한에서 이게 고위층들이 연예인들을 다 와이프로 맞다 보니까 예. 연예인이 이게 신분 상승에 완전히 학교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네. 결국 김정은이도 마찬가지 이설주가 있었고. 그렇죠. 네. 네, 그랬습니다. 우리 한서희 씨는 배우 출신이죠. 네, 저도 저렇게 노래를 하는 인민보안성 협주단 배우 출신이었어요. 인민보안성 협주단. 네, 이설주가 있었던 것이죠. 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이후에 이제 제 후배긴 한데 잠깐. 후배입니까? 네. 몇 살 차이 후배입니까? 아마 저보다 7살 어리지 7살 않을까. 어리. 네, 그러면 생각되네요. 직접 같이 노래 부른 적은 없겠. 그렇죠. 저보다 한참 없겠- 후배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장성택 씨가 그 이제 인민보안성을 많이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인민보안성에서 왕재산 경호악단이나 그때 당시에는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선출을 해서 들어가 있기도 했는데, 뭐 제가 나온 이후로 이제 모란봉 악단이 있기 전에 은하수 관현악단이 잠깐 생겨났다가 예. 관현악은 좀 지루하거든요. 사실 네. 클래식이다 보니까. 예. 네, 뭐 지금 모란봉 악단 같은 경우에는 대중가요기 때문에 좀 네.
북한 주민들도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아마도 그래서 이제 모란봉 악단이 더 뜨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북한에서 새롭게 네. 창조 음악,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 네. 김정은이는 이 창조 기풍을 아주 또 하는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온 노래 중에서 네. 우리 한서희 씨가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래 그 제목들을 쭉 봤더니 예. 예전에 나왔던 노래들은 없고 다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음악들, 창작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장성 여기 있는 뭐 바다 만풍가도 그렇고. 다 없애고 지금 새로운 그런 정말 기풍으로 새로운 노래들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네. 알 수 있는 노래는 또 전혀 없더라고요. 이미 새롭게 다 만들었군요. 네. 예. 혹시 과거에 그 불렀던 노래 중에 찬양가 중에 좀 잘 부르는 노래 한 이 소절만 자리에서 찬양가를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저는 이제 어흥군 명창조라고 해서 명창조. 병창조. 아, 병창조. 네,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조였어요. 예, 그래서 무슨 악기를 탔어요, 우리? 어흥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어흥금? 김정일이가 그 김일성 종합대학 시절에 어운동에 야영을 갖다가 만든 악기예요. 가야금 종류 중에 하나예요. 만도랭 비슷한 악기라고. 만다린 네, 비슷한. 네. 예. 그 악기를 이제 개조해서 어운동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어운금이라는 이름을 어운금. 붙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김정일 앞에서나 또 북한 체제 선전 활동을 할 때 주로 많이 불렀던 노래가 김정일 앞에서 직접 불렀습니까? 네. 아, 그래요, 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어디에 그때, 계십니까, 그리운 네, 장군님. 권한행군 시기고 하니까 항상 김정일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현지 지도를 하나 바쁜 나날을 보내는데 우리 인민들은 항상 장군님을 그리고 있다. 예, 이런 직접 한번 네. 그러면 한번 한 소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 장군님은 어디 계실까? 오, 진짜. 네. 잘하시네요. 네. 북두칠성은 그러니까- 결국 김정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장군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예. 의미에서 항상. 자, 김정일 시대의 모란봉 악단은 어떤 주제, 어떤 노래를 많이 했을까요?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거 진짜 아주 경쾌한 음악이네요. 그렇죠. 네. 네. 저기서도 이제 그 바이올린을 3명이 하는데 그 1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선우향이라고 예.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속에서 좀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바로 이 선우향이란 말이죠. 네, 이게- 그래도 한때 좀 예. 뭔가 당에 잘못 보이는지 한번 한 6개월 날아간 적이 있는데 다시 복귀해가지고 지금 스타로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네. 선우향입니다. 저 바로 영화는 미국의 유명한 네.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을 했던 로키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미국 그 철천지 원수 그런 나라의 영화를 갖다 이런 주제곡 만들기도 했네요, 그때는. 그때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좀 달라진 게 저렇게 외국 곡을 악기로 연주하거나 또 음악으로 하거나 뭐 첼로 중주를 한다든지 네. 이탈리아 곡, 뭐 미국 곡을 많이 좀 쓴다는 게 좀 예. 달라진 점인데 예. 이것은 그만큼 조금 뭐 서구 지향적이라기보단 자유스럽게 가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외국 곡을 쓴다라고 하면 러시아 곡이나 중국 노래를 하는 게 최고였거든요. 아, 그래요. 저렇게 김정일 앞에 들어가서 공연할 때 저희가 외국 곡을 준비해서 들어가지만 네. 미국 음악을 준비해서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하, 러시아나 중국 음악은 중국 넣지만 음악은 철천지 원수의 나라 거는 절대 안 들어갔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예술인으로서 저 음악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미국 음악은 정말 북한의 예술인들이 감히 손대기가 어려워하는 이탈리아 가곡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예술인들만 안에서 공부하는 용으로 몰래 우리가 이게 시청을 하는 시간이 있었지 예.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김정일 시대의 풍이 이제는 김정은 시대의 창조풍으로 그렇죠. 예, 완전히 창조기풍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네요. 자, 김정은 최근 정권을 잡은 지 3년이 됐죠. 그러면서 노동신문에도 김정은에 대한 찬양시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매우 크게 실렸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자, 제가 오늘 노동신문
사면의 가장 머리 기사로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의 최고 사령관 백두산에 서 계신다. 아마도 최근에 네. 김정은이가 백두산을 한번 올라가지고 사진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보고 저 시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이 3년 탈상을 앞두고 네. 그 한 일주일 전인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찍고 그 다음부터 그 전에는 붙이지 않던 이제 백두산 장군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백두산 장군. 그렇죠. 그 전에는 뭐라고 했나요? 그 전엔 간혹 장군이라고 붙였지만 원수님이라고 주로 불렀거든요. 네. 김정일 장군님, 김일성 대원수님. 그래서 이 그리고 사람한테 여기는 백두혈통 정도로만 그러니까 얘기를. 이게, 예, 그렇죠. 백두혈통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백두산 장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줌으로써 네. 이제부터 오히려 김정은이 김일성이나 김정은보다 더 최고 존엄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 이렇게 장편의 시를 노동신문에 딱 3년 탈상 후에 지금 공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앞쪽에 보면 백두령장 김정은 장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첫 장에는 백두산의 주인을 맞이한 환호성. 즉 백두산의 주인이 김정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김일성, 그렇죠? 김정일은 다 가라. 이제 백두산의 주인은 김정은이다. 그러니까요. 3대 세습의 개막을 완전히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네, 드디어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과 똑같은 단열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확실한 최고 지도자 이런 모습을 북한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게 행이 60행이나 돼요. 예. 원래 북한의 시는 이렇게 깁니까? 이건 짧은 편이고요. 아, 이거 짧은 편이에요? 우리 한선 씨도 잘 알겠지만 이 송시라 그래가지고 네. 거의 노동신문 한 면이 시로 채워집니다. 아, 저 한 면.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짧은 편의 시지 긴 편이 절대 아닙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동아일보보다도 배나 북한의 노동신문 글씨가 좀 작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한 면이면은 우리 신문에 2개면 이상의 내용 분량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가 그러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가 많이 실렸습니까? 네, 뭐 찬양하는 시뿐 아니라 노래인데 김정일식에 가장 많이 불렸던 그 노래나 시는 예.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면 다 실렸어요? 하면 그거는 이제 지금 나온 시보다는 예. 많이 길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노래로도 이제 이렇게 노래로도 근데 나오고. 이 시를 북한의 어떤 이제 여기 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에 가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비전향 장기수가 네. 그래서 북한에서 그러면- 더 이슈가 되고 예. 네. 어허. 그게 또 더 이렇게 북한에서 많이 지금 저 노래 그이 없인 못 살아. 야, 이 그이 없인 못 살아도 이게 좀 비슷하게 김정일 때 노래도 또 있습니다. 급품 떠나서 못 살아. 아, 급품 떠나선 못 살아. 그렇죠. 김정일 때는 그러다가 김정은 때는 그이 없인 못 살아. 거의 이렇게 또 비슷하게 노래도 보면 다 똑같은 노래 같아요. 네. 패턴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안찬일 소장님. 네. 오늘 우리 정부가 북한에 예. 대화를 제의하면서 어떤 것이라도 공통의 관심사면은 얘기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면서 특히 이산가족 상봉 설 이전에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주 우리 정부가 아주 제때에 좋은 시기에 대화를 제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도 하자는 것은 오이사 조치도 논의할 수 있고 금강산 네. 관광도 논의할 수 있다. 단지 새해 정말 대화를 진정으로 해서 우선 연초에 아마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고 네. 남북 관계를 순차적으로 발전시켜서 결국 5월 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자. 이런 네. 대선언을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서희 씨.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우리 정부의 제안, 북한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대북전단 이거 빨리 중단 안 하면 우리 대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1월 8일이면 김정은의 생일이 다가오죠. 그 네. 전에 뭔가 하나를 성과를 일으켜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또 좀 뭐 터뜨려야지 그런 네. 어떤 체제 선전의 효과가 그 내 쪽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을 것 뭔가 같긴 합니다. 반응을 보일 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뉴스 중에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5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아시아 2015년 첫 일출 시각, 성형외과 수술 중 생일 파티,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스포츠 4대학이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 중 오늘 살펴볼 가장 뜨거운 뉴스 그 첫 번째는 성형외과 수술 중 생일 파티입니다. 어제 강남에 위치한 유명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올린 다소 황당한 사진들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 앞에서 촛불을 켠 케이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수술실에서 햄버거와 삶은 달걀을 먹고 있는 사진, 또 환자 가슴에 삽입할 보형물을 들고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한 간호사들까지 보입니다. 현재 SNS에서 이 사진들은 삭제됐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고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법에는 이것이 사법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까닭에 당장은 추이를 지켜보고만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고작 1년 정지라니 기본이 안 돼 있는 의사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수술이 장난입니까? 마취대 누워있는 환자가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합니까? 등 분노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뉴스 그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바깥 활동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평소보다 농도가 두세 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로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물이나 녹차를 많이 챙겨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마늘, 미역 등도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귀가 후 몸을 씻을 때는 살균 소독 효과가 있는 소금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옷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집문을 열기 전에 외부에서 충분히 옷을 털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2014년) 마지막 주 월요일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씨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던 황선 씨, 오늘도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알바 부당대우도 좋은 경험이라는 발언을 내놓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청년층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해볼 이슈, 4인 세색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사색변론 김광삼, 김경진, 박상용, 고은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광삼 변호사. 예. 자, 오늘 황선 씨, 네.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온 지가 3시간이 넘었는데 네. 완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원래 그런데 예. 자기 말이 정정당당하다면은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떳떳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검사할 때 수사를 해봤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어떤 양심의 자유, 어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묵비권을 좀 행사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묵비권을 많이 행사합니까?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찰에서는 이제 진술에 의존한 그런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어떤 인적이나 물적 증거를 미리 확보한 다음에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3시간 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3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도대체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일단 말이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면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그래서 여기 직접 방송 직전에 한번 해봤는데 네네네. 통화를 해봤는데 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수사를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냥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죠. 그러면 결국 수사를 마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황선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신은미 씨와 같이 한 종북 콘서트
물론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네. 2011년부터 그 인터넷 방송, 주권 방송이라는 걸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상당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있다. 네.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또 지난 11일에 또 집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예. 또 6월 6.15 공동선언 남측 위원회 쪽 또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어떤 국가보안법과 위반된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된 그런 어떤 증거를 뭐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방송한 내용 중에는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는 지난 17일 날 조사를 집중했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계사에서 한 통일 평화 콘서트라고 하는 네. 그 콘서트 첫 번째라고 하는데, 자, 구은희 변호사님. 네. 탈북자들의 80~90%는 북한이 만약에 허용한다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네. 그리고 북한의 교화소는 이렇게 탈북자들이 거기에서도 나온 걸로 보니까 열려있는 공간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 이 사실관계가 이거 맞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이게 말 자체만을 가지고 보면은 이 발언만으로 이게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느냐,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소지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 신은미 씨와 황선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예전부터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시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했느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말이 단순하게 그냥 기본적인 단어를 내뱉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이 예전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안사범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10중 8구 같은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처벌을 받고 아닌지, 그 다음에 수사기관일 때 어떻게 교묘하게 행동을 할지에 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의 발언이 뭐 위험 수위를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의도성이라던가, 또 남편 윤기진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북한 청년단한테 아시안 게임에서 뭐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박근혜는 뭐 나한테 뭐 맡겨라라는 식으로 좀 협박성으로 소리 지르듯이 말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토크 콘서트의 발언이 수위를 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를 보고서는 조금 더 의도를 기각을 해야 될 추가적으로 것 같습니다. 분석해서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하는지를 네. 봐야 된다. 자, 예. 김민우 변호사, 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김민우 변호사 되게 이런 때 다른 의견 한 번씩 내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피의자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묵비권은 예. 자기의 고유 권한이니까. 예, 다만 네. 이제 그게 국가보안법 사범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월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네. 심지어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인정하고 있다. 아, 이것처럼 그렇네요. 확실한 우리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랑할 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특별히 뭐라고 할 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황선 씨가 평소에 이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 공간에서 했던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헌재의 통진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 뭐 차지철의 어떤 정권 보유와 뭐 유사한 행태다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이제 본인이 강렬하게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러니까 어떤 헌법상의 권리와 상관없이 네. 본인이 수사를 받은데도 할 말을 그냥 당당하게 했으면 조금 더 더욱더 좋았을 멋있어 것이다. 보였을 텐데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잘못된 건 없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호 변호사님. 오히려 불리하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은 근거를 이제 발언하게 되는 근거를 대라고 할 겁니다. 경찰은. 네. 예를 들면은 북한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다니며 예방 접종을 놔준다. 네. 당신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근거는 뭐냐? 예. 그리고 어디 가서 봤느냐? 네. 당신이 본 것은 평양 사람만 본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거는 수사하는 사람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보안 경찰이 진짜 하려면 북한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예. 평양만 보는 게 아니라 온성, 양강도, 자강도 일대 이 어허. 북한의 실상도 알고서 황선미 씨, 황선 씨에게 예. 물어봐야 됩니다. 진술을.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수사관이 묵비권 하면은 분명히 이건 불이익을 미칩니다. 아, 근데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그냥 손을 놓을 게 아니라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렇죠. 따져들면서 발언의 배경, 의도, 그렇죠.
과연 실질과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개성공단에서 일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퍼주는 것이라고 발언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발언을 하기엔 근거는 뭐냐? 예. 배경은 뭐냐? 그리고 수사관이 어떻게 보면은 황선 씨를 논리의 모순점을 찾아내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옛날에 보안 형사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런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선 씨가 22일에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한 말. 토크 콘서트에서 내가 했다면 난리가 났다. 이렇게 하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은 난리 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은 난리가 안 나고 오히려 이거는 로맨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자, 박상현 변호사.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일리가 지금, 있습니까? 예, 이렇게 예. 했더니 아니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네 지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반국가단체의 수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박근혜 의원만 했던 것이 아니고 예.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했고 예.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했고 예. 박정희 대통령도 했고 노태우, 전두환 이런 사람들 다 특사 보내서 만나면 그 앞에 뭐 장세동 씨 가서 특사하면서 이거 훌륭하신 북조선 지도자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참 훌륭한 분하고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저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현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황선 씨가 이 칭찬하는 말을 한 얘기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냐? 어떤 건 국가보안법이고 어떤 건 국가보안법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 2004년도에 그렇게 이중잣대다. 아니요, 이중잣대가 아니고 네.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 명확한 어떤 해석의 근거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내놨습니까? 어떻게 내놨냐면 예.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로 똑같은 북한의 지도자나 북한의 어떤 체제를 칭찬하는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의도나 목적이 예. 대한민국 사회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다.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목적범이잖아요. 국가보안법이. 그랬을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되고 예. 그럴 의도가 없다면 국가보안법이 아니다. 네. 이제 그랬을 때 황선 씨는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나는 남북한 간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북한의 좋은 점에 대해서 좀 픽업을 해서 칭찬을 했을 따름이지. 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대한민국의 민주사회 질서, 선거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로 북한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 네. 라고 틀림없이 이제 변명을 할 예. 거란 말이에요. 자, 재판에 가면. 이렇게 얘기할 때 박상민 변호사. 예.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수사해야 됩니까? 자, 내 그러니까- 의도는 나는 말이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전에 다른 여러 저기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하고 똑같은 의도로 나도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수사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이 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똑같이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신이 얘기한 거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김정일 위원장 만난 거하고 뉘앙스가 틀리거든요. 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말을 믿을 만한 파트너다. 이렇게 믿을 만한 예. 파트너가 했거든요. 네. 예. 이거는 그 황선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대화를 하려고 마주 앉아서 인권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권 문제를 내가 꺼내지 못한 이유가 이거다. 그렇죠. 예. 거기서는 꺼낼 자리가 아니다. 예. 그래서 당신이 황선 씨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나도 박근혜랑 똑같다. 박근혜 네. 대통령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은 면죄고 내가 하면은 죄인이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거다. 예. 라고 좀 그러니까 수사관이 제대로 된 그 황선 씨의 논리를 갖다가 깰 만한 그러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제대로 해야 된다. 자, 자, 내용만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예. 내용만 비교해보면 네. 그 2002년도 박근혜 대통령 방북기에 네.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찬양이 있냐? 자, 다음에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인 만큼 경제를 도와줘야 한다. 북한이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단 말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칭찬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옹호냐, 뭐 칭찬이냐, 공무의 경계선이 모호하지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했던 얘기하고 황선 씨 차이는 김경진 변호사의 얘기처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잠깐만요. 그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했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와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국가 체제를 유태롭게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네. 남북 대화와 물꼬를 트고 예. 그런 목적에서 한 것이고. 잠깐만 거기서 황선 씨도 똑같이 주장하면 어떻게? 황선 씨는 그렇게 주장하겠지만요. 네. 황선 씨는 이전에 기존의 행위랄지, 네. 인터넷 방송, 주권 방송에 한 행위랄지, 네. 정보 다른- 콘텐츠랄지, 근데- 전체를 종합해 보면 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예. 제가 이 점은 반드시 좀 짚어야겠어요. 예, 짧게. 이게 뭐냐면, 네. 그래서 결국은 관심법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네 마음을 들어보니까, 너 마음속에 빨갛네. 북한 동조할 의사로, 남한에서 폭력혁명을 일으킬 의사로 북한을 김정일 칭찬했네. 내가 네. 보니까 틀림없네. 네. 라는 이 목적성을 인정하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7조의 이적 고무 찬양 부분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발 이걸 폐지하라라고 누차에 걸쳐서 유엔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까? 권고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혹시 그래서 이 고은희 조항 변호사님, 자체가 다른 상당히 의견이 위험성이 좀 있어요. 저는 이 황선 씨가 자꾸 박근혜 대통령이 말도 했는데 왜 내가 말하면 문제가 되느냐라는 네. 취지로 얘기하면서 또 박 대통령을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으로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이게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정작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박 대통령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부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뭐 증거를 위조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 거기에서 설립한 것이 카터 센터인데요. 카터 센터에서 이석기 구명을 위한 성명서를 조만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워싱턴 현지에 나가 있는 이승원 특파원을 직접 연결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예. 이 특파원, 카터 전 대통령의 핵심 주장 어떤 겁니까? 네, 성명은 우선 서울고법은 자신의 정치적 추종자들에 대한 이전 의원의 발언을 담은 테이프를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테이프는 이제 이전 의원이 참석했던 지하 조직인 이른바 이제 RO 모임 당시 녹취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전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민주화 이전의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국가보안법이 1987년 민주화 이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구시대의 악법으로 현재 단죄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데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그 이후에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가보안법은 91년에도 이미 개정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성명에는 이재원 의원이 구속됐던 핵심 내용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국가전복 등 내란죄 적용을 받았다는 게 이제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예. 그런 내용은 이제 성명에는 빠져 있고요. 네, 국가보안법 7조에 나와 있는 찬양 고무가 아니라 내란죄로 되어 있었는데 내란죄 부분은 그런 혐의 부분은 모두 빠져 있다 이거죠, 성명서에서. 성명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자, 현재 카터 전 대통령 미국에서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미국에서의 카터 전 대통령의 어떤 발언 또는 성명의 비중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퇴임 이후에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은 그런 좀 특이한 경력의 전직 대통령이신데요. 네. 이전에는 1999년 그러니까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 시나리오가 한창이던 때에는 당시 방북에서 당시 김정일 주석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위기를 해결한 적도 있고요. 네. 2010년에도 방북해서 당시 억류돼 있던 미국인 곰스 씨를 데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방북이 어떤 그 선한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선전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미국 안에서도 좀 받기는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몇 차례 이제 경색된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카터 전 대통령이 몇 차례 방북 의사를 밝힌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이런 역할이 좀 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성명에 관한 아직 미국 내에서의 특별한 반응은 현재까지 딱히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카터 전 대통령의 비중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지 미국에서
반응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승원 특파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경희 변호사. 네. 카터 전 대통령 과거에 말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실, 박정희 당시 대통령 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좀 믿게 봤는지 어쨌는지 미군 철수를 추진해가지고 아주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딸, 박근혜 대통령실은 다시 또 이 이석기 씨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고 어쨌든 있어요. 카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지켜보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상당히 처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네. 그건 뭐 주한미군 철수 여부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것. 근데 지금 어쨌든 현재의 인권 상황이 대한민국에 만족할 수준이 아니냐 그 논란하고 상관이 없이 네. 이석희 씨에 대한 처벌 부분은 국민들이 처벌을 해야 된다는 데에 있어서는 100% 거의 다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 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예. 아니 세상에 전시가 전쟁이 났을 때 이 평택의 유류고 가장 중요한 통신기기 또 철도 이런 걸 파괴해야 된다는 그 언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선처를 요구하는데 본인이 선처를 요구하는 그 기준 잣대가 네.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지켜봤던 70년대 시절의 인권 기준 잣대로 어허. 지금을 봤다면 예. 그 카터 대통령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사가 별 의미를 가지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이런 의견입니다. 다른 분, 김경진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 이견 없겠죠? 그러니까 카터에게 전달했을 때 그 내용이 편협된 내용만 전달했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이 이석기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게 국가보안법이다.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옛날 만들어진 그 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니까 편협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잘못된 시각에서 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고은희 변호사.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곧 대법원에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할 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탄원서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의사를 밝히는 정도의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겠는데요. 네. 여기에는 일단은 이제 상당한 오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87년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많은 개정이 있었고 특히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내란죄 등이 이제 혐의가 적용되어서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단은 법률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법이 잘못 적용되었다던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탄원서를 직접적으로 고려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서울고등법원이 바로 자주민보 1심에서도 폐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어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그 인터넷 언론 매체거든요. 인터넷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이 등록 취소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원순 시장도 그래서 아마 심판 청구를 했는데 예. 이제 등록 취소했는데 이전에 뭐 대표 자체도 사실 국법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정도 실형 선고받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뭐 이적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적도 많이 받고 또 법적인 처벌도 많이 받았는데 네. 사실 신문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언론의 자유민주주의 여론 형성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1심에서도 역시 등록이 취소됐고 2심도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어떤 이러한 결정 자체가 이 자주민보 등록 취소 이라는 결정 자체가 실제로는 황선 시절지 현재 어떤 그런 것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내용에 보면 사실 뭐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관련된 분으로 처벌도 받았고 네. 또 대표도 실형을 받았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어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여론 형성하는데 예. 뭐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그런다는 판단하는 것은 저는 뭐 옳은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예. 자주민보가 얼마나 유명한 신분인가요? 저는 거의 뭐 잘 들어본 기억도 없는 그런. 저는 이 판결이 홍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앵커님처럼 예. 저 자주민보가 뭐지? 이렇게 해볼까. 오히려 더 관심을 예. 기울일 그리고 것 같다. 신문은 등록 취소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유포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하로 가고 또 찌라시 형태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미
등록 취소까지 됐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양성화하게 되면은 감시가 가능한데 예. 이것이 등록 취소가 돼가지고 비밀리에 이렇게 유포가 되다 보면은 이걸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게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간을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문제가 요새는 전 세계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령 인터넷으로 가가지고 미국이나 코스타리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면 네. 물론 우리 경찰청이나 아니면 인터넷 보안센터에서 DNS를 가지고 맞긴 맞겠지만 네. 우회 통로는 컴퓨터 아는 사람은 조금만 알면 그 우회에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폐간을 지금 국내에서 발행하고 있고 폐간을 하는 법원의 결정이 당연히 맞겠지만 네. 폐간 자체가 여기서 끝까지 우긴다고 하면 큰 실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익은 별로 없다. 네. 예. 폐간을 설령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이 언론 정책을 할 때 특히 네. 이제 종북 사이트와 관련된 언론 정책을 할 때 그 부분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물론 폐간을 한다고 한다면 뭐 인터넷 시대에 그게 굉장히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만약 폐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법하게 등록해서 적법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대 쾌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발언 우리 고은희 변호사님. 네,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종북을 탄압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많은 멘트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번에 도움을 이러한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가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대법원에 탄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종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자기는 자주 해야 된다면서 네. 종미하지 말라고 해놓고 네네. 자기가 궁하니까 먼저 가서 종미를 했네요. 네, 좀 그렇게 이건 되죠. 종미보다 더 심한 거죠. 미국에 가서 좀 살려달라고 구명운동한 거니까. 예, 그렇죠.